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그야말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더 있다는 추가 폭로도 오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와 전화로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래 좀 나오시려고 했다가 일정이 안 맞으셔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추가 의혹이 더 있습니다라고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어떤 현황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보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LH 임직원으로 파악되는 두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한 필지는 3명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1명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 그런데 사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전에 추가로 내놓은 이 내용을 놓고 기자들도 상당히 헷갈려했던 것 같습니다. 뭐 확인해 봤더니 이게 대부분 다 동명이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폭로하신 이 내용은 지난번 폭로와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말씀드린 방법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좀 파악한 거라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이제 기자들께서도 뭐 확인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로 의혹을 더 제기하긴 했습니다마는 추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런 투기 의혹이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한 필지 3명 또 다른 필지 1명.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던 그 13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물들입니까? 예,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인물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LH가 자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13명입니다라고까지만 얘기했는데 지난번 발표가 부실했다.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동명이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다른지 어떤 그 명단을 통해서 이분은 맞고 이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가 않아서 수만으로 어떤 분이 동명이인이어서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추가로 폭로하신 내용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해 주셨고요. 네. 지난번에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정부가 LH 국토부까지 해서 합동으로 기재부까지 해서 합동조사단 구성해서 현재 조사 작업 진행 중인데요. 이 합동조사가 과연 국토부나 LH 이런 데는 책임이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 조사하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예, 국민들이 정부 차원에서 축소 소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 불러서 이 경찰의 명운도 걸렸다.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혹시 민변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면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제대로 수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문제가 누가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검경 수사권 문제보다는 누가 수사를 하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구조를 뿌리 뽑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검찰청법상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보다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오후에 보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본부장이 기자간담회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6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경찰도 수사 역량이 충분히 쌓여 있다. 뭐 예전에 뭐 분당이랑 죄송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수사했던 그 부분도 경찰이 합수부에서 한 건 합동수사본부에서 한 건 맞지만 검찰 합동수사본부에서 한 건 맞지만 실질적인 뭐 경찰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거든요. 6대 범죄가 뭔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6대 범죄가 이것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이런 건데 자 대형 참사는 아닙니다. 방위산업 아니에요. 선거 아니에요. 결국 위에 세 개 부패하고 경제거든요. 공직자. 네, 공직자 이거죠. 물론 이제 공직자는 이제 고위공무원 얘기하는 건데 LH 직원들이 4급 이상이라고 하던데. 예. LH 직원들이 이제 어쨌든 공사 직원이긴 합니다. 그런 이제 부패나 경제나 공직자 여기 해당되느냐가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부패는 이제 뇌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근데 거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 된다라고 입장이고 그런데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본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건 공직자 범죄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 투기가 경제사범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경제범죄하고 공직자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 쓴 글을 보면 말이죠.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가로서 검사 출신으로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가운데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한 데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이런 상황까지 결국은 왔다. 검찰이 수사 경험도 많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비리 혐의에 대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다 수사했던 게 검찰인데 정작 검찰이 그 경험 있는 검찰이 이번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일단 다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SBS 법조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 취재를 해봤는데 검찰은 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해오던 대로 합니다. 다만 이 투기 의혹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수사하는 일은 안 합니다. 경찰이 해야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청을 취재하고 있는 SBS의 전병남 기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다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간담회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거론이 됐는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다른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원칙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이 검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먼저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걸로 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긴 어렵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딱 부러지게 말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첩보를 통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사건을 넘길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경찰은 현재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병남 기자. 예. 지금 정세균 총리가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일에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그다음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 혼자 하지 말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총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검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현재로서 뭐 아직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을 내놓기는 뭐 현재로서는 좀 불분명한 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 경찰과 총리실 등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종합을 해볼 때는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입장은 확고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전면한 기자, 경찰청 취재하고 있는데 경찰도 이번 수사,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수사인데 말이죠. 경찰 조직의 명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명분, 정당성 이런 게 다 걸려있는 수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을 느끼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챙기는 사실상의 첫 대형 수사인 만큼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네, 전면한 기자도 앞으로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게 수사 경력이 경험이 쌓여 있는 조직인데, 그렇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있고 말이죠.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긴 할 것이고 또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검찰 그래도 검사들이 경험 있는 검사들이 합동수사본부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정부 진상조사단장이 전세균 총리인데 오늘 오전 보도를 보시면 국세청, 금융위 또 파견을 받겠다. 만약 국세청이랑 금융위가 이제 계좌 추적에 대해서 좀 특화된 실력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은 거기서 뺐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윤석열 총장도 퇴임하고 없는 마당에 정부에서 검찰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해석을 아까 조홍천 의원처럼 해석하지 않고 법적으로 또 일부 시각적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근데 그 해석은 뭐 둘째치고 일단 예. 검찰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아, 근데 지금 그럼 한다고 검찰이 할 다 수가 안 없는 한다고 거예요.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 돌아가는 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배당을 한 것 같고 검찰에 들어올 룸을 지금 주지 않는데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도 없는 마당에 그 어떤 검찰 고위층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겠어요? 정부 분위기가 검찰은 지금 배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 뭐 검찰이 이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보고 다만 앞서 이영근 논설위원 얘기하셨듯이 과연 경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그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국민의 감정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